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을 탔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고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도나우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강은 그동안 많은 문학과 음악 등 예술작품의 소재가 돼 낭만적인 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곡의 강이 됐습니다.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고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강에서도 유람선 좌초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수상교통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간 교통수단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만큼의 사연과 행복을 함께 태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이 최고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주민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 3쌍과 남매까지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1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증가 추세인 대산공단 지역 환경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환경화학사고 대응 TF팀을 신설 운영합니다. 마약이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만의 일이 아닌 일반인 사이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대전경찰이 마약 관련 사범 43명을 붙잡았는데 대학생과 주부, 회사원들이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 비결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램의 교통안전은 기본이고 낙후지역 재생 등 전체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전은 아파트 매매가가 0.08%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된다는 상식을 깨고 국내 연구진이 초고압을 이용해 상온에서 얼음을 만들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맨삽지 주변에서 서해 삼육중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을 도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대전과 세종 충남 주민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유람선에 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주민은 모두 8명인데요. 5, 60대 부부 3쌍과 20, 30대 남매로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습니다. 네. 특히 부부 3쌍은 남편들이 모두 특허청 퇴직자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나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은 2명으로 특허청 공무원 출신 61살 안모 씨와 남매 중 누나인 32살 정모 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의 부인과 정 씨의 동생을 비롯해 5명은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59살 이모 씨는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씨는 남편이 특허청에서 퇴직한 뒤 서산시의 귀농에 살고 있었고 이번에 부부 동반 여행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면서 해당 자치단체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생사 확인과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현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가족들의 사고 현장 방문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예, 수색 작업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마약 사범을 단속을 했더니 대학생이나 주부, 회사원처럼 일반인들도 꽤 됐다고요. 네, 대전 경찰이 지난 2월부터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등을 추적했더니 모두 43명을 붙잡았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마약을 구입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인적이 드문 공원 뒤편이나 주택가 계단에서 물건을 주고받았는데요.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테이프로 표시를 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과거엔 40, 50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20, 3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 30대가 29명으로 40대 이상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구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대학생과 주부가 각각 3명, 회사원도 9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잇따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판매책과 투약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이 마약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 병들게 합니다. 청나라 말기가 그랬습니다. 2025년 개통 목표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 국내외 트램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대전시 주최로 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은 트램 성공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을 들여오는 수준에서 나아가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도시재생 등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 2001년 프랑스 리옹시에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이 있는 트램 전문가 스티브 박사는 지역의 도시재생 관점에서 낙후된 지역까지 트램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비결을 전수했습니다. 네. 또 트램 도입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 등 다양한 리스크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국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보니 모든 것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램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해외 사례로 들며 안전 설계를 위한 설계 기준도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트램이 도시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 유일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문화재로 지정됐다고요? 네, 공룡 발자국 화석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밤섬이란 곳에 있는데요. 113제곱미터 면적의 지름 20-30cm의 공룡 발자국 13개가 나열된 형태입니다.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은 지난 2015년 한 중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충남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것은 처음으로 백악기 동안 국내 전 지역이 공룡 서식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가 이 보령 학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했고요. 이에 따라 화석과 주변 지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노출된 공룡 발자국 화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가까이에서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군요. 예, 잘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지난 밤사이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오늘자로 결정 공시됐습니다.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 가능하고 시군구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적정한 의견 가격과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나 읍면동에 제출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 14편리에서 부동산 가격 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로 시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토리박스를 운영합니다. 대전 역사 소개와 홍보 동영상 상영, 기념 이벤트 등이 마련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14일부터 30일까지는 은흥정이 지하상가에서 운영됩니다. 대전 유성구 어은동의 안녕축제가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체험부스, 부대 행사 등을 주민들이 직접 마련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이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늘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한국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시민 공감 토크쇼 공통점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공통점은 공감과 소통으로 접점 찾기의 줄임말로 시민들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통의 목표점을 찾기 위한 시민 소통 행사입니다. 홍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갈산면을 신규 치매 안심면으로 선정하고 뇌 튼튼, 노후 든든, 할 수 있어요 갈산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60세 이상 전 주민 대상 치매 전수조사, 치매 환자, 인지 저하자,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참여자 중 거동, 교통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송영 서비스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덕문화원에서는 2019 신나는 예술여행 대전 문화의 향기가 개최됩니다. 대덕구 청자마을 어르신의 사진전과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11시부터 실내 공연장에서는 국악단 흥신소와 전통타악그룹 구세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천안의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립니다. 거리, 시간, 할증 요금은 모두 동결됩니다. 천안시가 내일부터 번개탄 판매 점포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 캠페인을 벌입니다. 참여 가게에는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 부착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안내 홍보물, 번개탄 보관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플라타노스 플리마켓과 아트 페스티벌이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옛 충남도지사 관사촌인 태미오레에서 열립니다. 일반 셀러와 시민 셀러 등 모두 34개 팀이 마켓을 구성했으며 시민들이 풀풀마켓 전용 지역 화폐인 두루를 환전하면 판매액의 5%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산 공장인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이고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한밭대 인적자원개발센터 장인창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인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제품 생산 과정이 무선통신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업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제조 공정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품의 생산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의 비용과 실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최근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고 네. 맞춤형 대량 생산으로 변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한 생산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예, 이 제품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등 전 과정이 이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이라는 건데 기존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과거의 제조업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기계 단위별로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였지만 네. 스마트 팩토리는
모든 공장을 하나로 묶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상호 데이터가 정보통신 기술을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전 과정에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자동화와 디지털 구현을 하는 것이 기존 자동화와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제조업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나 기대 효과 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공장 그 자동화에서는 그 생산 공정이 필수인데 네.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면 공장에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을 합니다. 네.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비숙련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불량품과 제품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팩토리가 산업 현장에서 쓰이려면 말씀하셨듯이 IoT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될 텐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고 현재 국내의 동향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그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서는 첫째, 그 제품의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메카트로닉스, IoT, 빅데이터, 그 로봇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둘째로는 생산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생산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또 셋째로는 모든 공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 기술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 동향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인더스트리 4.0으로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IoT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시제품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에서는 스마트 분야의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50에서 60% 수준이지만 제조업 혁신 3.0 기반으로 2020년까지 민간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1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5년까지 약 3만 개로 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팩토리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높은 생산 공정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이고, 국내 스마트 팩토리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계 스마트 팩토리 주요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된 기술로서 디바이스 및 ICT 시장도 연평균 각각 7.8%, 8.1%의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한 우리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1.1%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억 7천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전망이고요.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은 중소기업 387만 4천여 개 중에서 2019년 현재 17만여 개로 약 4.1%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약 3만 개 이상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신규 인력이 약 30만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면 지역사회의 여건도 중요할 텐데, 대전 지역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여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대전 지역도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높은 기술 수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대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 복합 산업 집중 육성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또 실증화 단지 조성 등 약 3대 전략과 여기에 부속적인 24개의 추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 지역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식률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습니다. 약 네. 57.7%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특히 요즘에 바이오나 화장품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요. 예. 섬유 제품, 금속 가공 등 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라서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아직 4%대밖에 이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 관련 인력이 30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네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고 설계하고 또 직접 제조업 분야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이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대학들에는 이런 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부 대학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요소 기술을 가르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은 당연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기업 요구가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이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나 또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융합형 고급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한밭대학교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센터 및 빅데이터 센터 등을 설치해가지고 기업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과거에 교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현재는 학생과 기업이 협업하는 코업 또는 PBL 방식으로 스마트 러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기술들이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메카트로닉스, IoT, 빅데이터, 로봇 기술 이런 게 필수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한 사람이 다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교육 과정이 예. 처음 제품이 설계에서부터 네. 공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예.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IoT 기술이라든지 또는 AI 또는 PLC 예. 또는 제품에 대한 설계 이런 모든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교육 시간이 약 90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충분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기술 요소는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밭대 인적자원 개발센터가 관련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네. 우리 한밭대학교는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확산하는 선도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하나로 융합하여 상생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한밭대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으로는 스마트 제조 공정 시스템 전문가 과정을
2019년 6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모집 대상은 기술적 수준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료 후 저희들은 대전 지역 및 우리 충청 지역 등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협약 기업을 있습니다. 예. 이런 협약 기업과 취업 예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한밭대학교 HRD 홈페이지나 또는 042-482-8933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한밭대 인적자원개발센터 장인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의 의미와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한밭대 인적자원개발센터 장인창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충청민 사망 실종 6명, 충청투데이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충청권 8명 탑승, 금강일보는 헝가리 참사, 엇갈린 운명이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탔던 대전, 세종, 충남 주민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